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여러분들 다 시청하시고 또 결과를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긴 게 어딥니까?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자리에 강승규 전 의원님 모셔서요, 대선 결과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신의 한수가 너무 또 고생하셨습니다. 선거 끝났는데, 네. 너무 피곤해졌어요. 그 밤에 그 결과를 보려고요. 진짜 네. 그냥 밤새고 막 떨고 막 그랬더니 선거 네. 끝나고 나서 몸살기가 막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다 긴장했지 않습니까? 자, 이번 선거 승리는 했지만 또 우리가 또 되돌아봐야 될 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점이 이번 선거에 되돌아봐야 될 점인가 싶어서요. 국민들께서 25만 표차로 예. 저에게 승리를 안겨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데요. 우리 국민의 그 힘, 또 윤석열 후보, 우리 승리한 측에는 국민들의 어떤 따가운 질책을 이제 앞으로 제대로 하라. 이렇게 간발의 표차로 이긴 것을 명심해라. 라는 것일 거고, 또 상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측에는 당신들이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졌다. 이런 그동안 국민들께 또 그 집권 여당에 실망시켜준 거 이런 부분 등을 제대로 반성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일단 승리는 했지만 네. 또 앞으로 되돌아보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다는 건데 그래도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게 국민의힘 조직 이것이 막판에 결집이 됐다는 점. 거기에 또 유튜버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좌파 또 언론인인 김어준 씨가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승리한 그 배경이 뭔가를 저희가 좀 짚어봤더니 그 막판에 그 사전투표를 독려한 것이 주요한 전략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좋아하는 언론인도 아니고 상당히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의식은 제대로 짚지 않았나 봅니다. 저희가 그 80% 투표율을 봤을 때 1%가 한 35만 표 정도 됩니다. 그런데 35만 표가 만약에 투표율에서 떨어진다면 35만 표가 그 어떤 지지층이든 누락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25만 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선거 전문가에게서 지난 4.15 총선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에서 상당 부분 부정선거, 관건선거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 저희들도 그 선관위의 그 부실투표 관리를 볼 때 그런 부정선거, 관건선거 의혹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등이 이제 지난 2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 보고 그러니 많은 보수 지지층께서 투표하는데 굉장히 두려움 가지고 있었고 또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런 내 표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아주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관계자, 우리 또 보수층을 또 걱정, 우려하는 그런 선거 관계자들께서 저한테 긴급 SOS를 쳐온 것이 이 사전투표율이 떨어질 경우 우리가 이런 박빙 선거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본투표율 또 빠지는 분들이 빠지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전해온 메시지는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을 해서 관외 투표, 그러니까 내가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활동이 부산, 광주, 대전 등에 있을 때 그분들이 투표 당일에 오지 않고도 사전투표 현장 그 활동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만큼 사전투표일 도입해서 5%에서 10% 정도 투표율이 올라간 효과가 있다. 근데 이것을 보수 지지층만 투표를 거부할 경우
보수 지지층의 투표율이 최소한 2~3%도 나올 수 있고 또 많게는 5% 이상 떨어질 수가 있다. 선거를 전면 거부할 경우 이런 우려를 전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대본부에다가 제가 권영세 본부장 또 윤재혁 상황실장 상의를 하고 후보께도 좀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그러면 사전 투표를 독려하되 사전투표 독려 전에 그동안 보수층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관건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더 깔끔히 해소시키고 그런 걸 관리를 더 하자. 또 시민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감시를 강화하자 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딘가에 이 부분을 보수층도 사전투표를 해주셔라라고 어딘가 호소를 하려더라도 우리 보수층이 어떤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그 종편 등에 나가서 한다 하더라도 안 믿어요. 우리 유튜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영향력 있는 보수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님부터 이봉주 TV 또 구성국 TV 등 좀 출연을 해서 부탁을 드렸고 이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국민의힘이 또 선대본부가 걱정하던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어요. 우리 신혜식 대표님도 제일 먼저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수 나중에 그렇군요. 그러면 투표를 해야 되겠네요. 또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그렇죠. 저 친구들이 또 이상하게 코로나 상황을 가지고 부정선거보다도 코로나 가지고 우리를 역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라는 것을 맞아요.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번에 우리 보수 유튜버들께서도 굉장히 상당한 역할을 해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사전투표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하고 또 사전투표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본투표가 위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서 저희도 홍보를 했고 비교적 많은 분들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또 투표도 했고 또 본투표도 열심히 해주셨다는 점. 그래도 너무너무 긴장됐어요. 20만 표 차 0.7% 사전투표에서 뭔가 우리 의지를 좀 덜 보여줬다면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아차 싶으니까 정말 시민 선거 전문가가 저한테 사전투표를 만약에 너무 아주 집중적으로 거부를 해서 투표율이 떨어질 경우 재앙이 올 수도 있다 그랬는데 실제 재앙이 올 뻔했습니다. 진짜 큰일 났고 그걸 잘 막아낸 또 국민의힘 또 그리고 우리 강승규 의원님, 또 우리 후보님, 이제는 후보님이 아니라 당선인님,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중요했다. 당선인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의심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상황을 쭉 들어보고 또 우리 권영세 본부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후보한테 보고를 했고 후보께서 그걸 그러면 나부터 하겠다 해가지고 울산 연설에서 유세에서 계속 사전 투표를 직접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거기 안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유세 과정을 신의 한수가 다 일일이 보도하면서 말이죠. 많이 보셨어요, 정말.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유튜버들에 대해서 기존 언론보다 우리 지지층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가 사실 이번에 조직을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경선 때부터 본선까지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주로 이제 당협 조직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조직이 많고 또 지지단체들과도 저희가 이제 연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도 소통을 이제 지속적으로 전공을 해왔지만 실제 많은 유권자들이 특히 우리 보수 지지층들을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가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라는 이 매체가 그냥 어떤 일방적인 어떤 개인의 한 채널이 아니라 상당수 지금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의 어떤 몇 개가 우리 미디어 시장에서 커뮤니케이션 현황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저는 그걸 현장에서 봤고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이 우리 지금 미디어가 계속
발전해 와서 특히 방송 미디어들이 발전해 왔는데 지상파에서부터 케이블 또 인터넷 TV까지 지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로 방송이 지금 굉장히 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입니다. 근데 이런 유튜브들, 다양한 유튜브, 다양한 미디어들이 어떤 그 경쟁을 또 좀 더 이렇게 규칙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또 성공도 해야 됩니다. 네. 예,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확립에 있어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바닥을 닦고 어떤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융화가 돼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데 큰 보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말이죠. 이제 윤석열 정부 초기 이제 시작이 되면 바로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지방선거가 또 승리를 해야지만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탄탄하게 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선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자 지적하신 대로 그 현재 거대 야당이 이제 그 거대 야당이 국회를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방 정부도 지금 현재 거의 다 지금의 이제 야권이 차지한 상태에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일정 정도 균형을 이뤘을 정도로 시도 지사를 비롯해서 광역 의회 그리고 기초단체 의회 등의 일정 정도 그 국민의힘에 또 윤석열 정부의 힘을 보태 주셔야 정부가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협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 일정 정도 역량을 할 수 있는 힘이 모아지고 그것이 야당 그 어떤 야권과 협치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아마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 5일 6일 뭐 당선된 이후에 행보를 하시는 걸 보면 유세 현장에서 또는 공약으로 발표됐던 여러 가지 그 메시지 등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협치 부분에서도 분명한 의지를 보이실 거고 상당히 이제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려는 당선인의 어떤 정치 지도력이 보여질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지방선거에서 일정 정도 그 당선인에게 힘을 모아 주셔야 그 협치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 협치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거가 이제 80여 일 정도 지방선거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 조직을 강화해야 되고 지방선거에서 이겨야지만이 윤석열 정부가 잘 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번 그 박빙 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5만 표 차라는 것은 거의 0.73%인데요. 거의 이제 국민들이 똑같은 의견을 주신 거죠. 똑같이 저울의 힘을 거의 안배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여소야대 상황 그리고 또 그 지방정부 또 여러 가지 구성 과정에 있어서 일정 정도 힘을 저희의 그 길어진 운장을 세워 놓으려면 이번 선거가 사실상 우리가 거의 뭐 패배한 것일 수도 있다. 더 각성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각오로 지방선거 임해야 되고 아까 신 대표께서 이제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선거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저도 그렇죠.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는 하나의 패키지 선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아주 박빙으로 우리가 우승을 이겼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 아주 마음을 요만큼도 조금도 놓지 말고 가서 지방선거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성적으로 일정 정도 균형을 맞춰 주셔야 국회가 여전히 180석 또 저기에서 200석 가까운 그런 그 야당 거대 야당을 그 정부가 협치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또 이번에도 사전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또 선거가 있는데 사전투표 여러분들 이번에는 믿고 철저히 또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또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인수위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선관이라든가 이 투표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히 들여보고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그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에 공안처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여전히 우리 선관위가 부실 관리 또 부실 그 투표 의혹 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관외 투표가 우체국에서
그래서 그 개표지까지 오는 데는 삼관이라든지 어떤 감시제도가 허술합니다. 허술하죠. 선관위가 관여 안 하고 우체국에다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틀, 3일, 4일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찌됐든 다시 선거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투표를 앞두고 그 공안처의 활동도 우리 여러 가지 시민단체 쪽에서 온 분들의 활동으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사전투표를 먼저 개함하고 그래서 일정 정도 사전투표 등이 어떻게 투표됐는지 관리를 또 참가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그 감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의심들이 좀 줄어들 수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등을 아주 더 제도적으로 하나하나 그 매뉴얼이 선거 투표부터 투표함 이동 그리고 개표 때에 다양한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그것이 시행령이라든지 시행 규칙 등으로 제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선관위 지침으로 아니면 또 그냥 뭐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규칙으로 만들어졌다든지 그래서 날인 문제 같은 것들이 막판까지 우리 또 보수 측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선거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것 등을 따를 수 있도록 방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그런 네. 부분들이 놓치지 않고 검토가 딱 돼서 네. 이번 지방선거에 바로 실행이 될 수 있게 하면 네. 또 안심하고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 투표행위가 좀 아주 그냥 즐겁고 보람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말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정부를 구성하고 함에 있어서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국민과 더 가까이 이제 호흡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있다 보니까 정보도 소통이 늦고 뭐 여러 가지로 논란도 많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것은 현대사에서 미디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새롭게 생긴 이 유튜브 미디어 등 인터넷 미디어들 앞으로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으시겠다. 또 일단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는 상황을 선거 운동 과정에서 공약으로 아예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당선되면 들어가지 않겠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이제 인수위 단계에서 현재 인수위가 지금 구성되고 있는데 이런 인수위 단계에서 이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검토하는 것 같고요. 오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단 광화문의 여러 정부 청사 등의 경우 문제 등이 있어서 뭐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등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하튼 이런 모습은 대통령께서 국민 속으로 국민과 더 가까이 좀 나와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잖아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청와대가 낮은 자세로 내각을 통해서 어떤 국정 전반을 다루는 한 파트가 있고요. 다른 한파들은 이런 청와대가 또 행정부와 함께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과 함께 소통을 통해서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또 따가운 질책도 바로바로 받아서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고치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후반부는 사실 소통 영역인데 소통이 그동안에는 뭐 어떤 대변인제들인가 수석제들을 통해서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어 있고 대변이나 참모 수석이 하나의 어떤 그 정제된 언어를 정제된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은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해서 이게 뭐 국민 참모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냐, 또 거기에 혼밥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와 또 그 여러 가지 신뢰의 의문을 제기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나는 국민수로 가겠다. 뭐 지금 그 표현이 제가 정확히 보이지만 유세 때 뭐 일주일이든 뭐 주기적으로 그 언론인들과 만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중요한 소통의 어떤 빈도나 이런 걸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신대민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의 그런 미디어들은 저희가 그동안 어떤 예전의 미디어들은 뭐 공중파라든지 라디오나 TV 지상파 방송 있을 때는 채널을 어떤 소통의 채널을 특정 미디어가 딱 장악하고 있어서 여기를 통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접할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뉴미디어 등장 등으로 인터넷 미디어, 종편 미디어 또 IP 미디어 케이블 채널 미디어 등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이런 게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TV라든지 또는 뭐 카카오 TV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그렇죠. 영상 미디어들이 발전했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저는 더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당선인께서도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세상에 대한 검찰 당시에 또 세상의 다양한 흐름을 접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도 그렇다면 당선인께서 이제 집권을 하셔가지고 새 정부를 운영하게 될 때 이런 소통 채널에 대한 다양화 그리고 이런 부분 등을 또 지원하고 어떤 그 자율적인 규제가 더 일어나서 또 약간의 언론 미디어 또는 어떤 진짜 내용의 어떤 어떤 뭐 수준 이런 것 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인터넷 신문이 나왔을 때 아이 뭐 저게 되겠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세죠. 대세로 이제 정착했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유튜브 등 뉴미디어들이 이제 활동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 정부도 정책 홍보도 하고 또 국정 홍보도 함께 가서 성공하는 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뉴 미디어 플랫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뉴 미디어, 뉴투 미디어, 뉴투 미디어 괜찮네. 뉴투 미디어. 하여튼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하여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서 국민들이 행복한 시대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지방선거 또 승리해야 되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또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제 탄생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선거 기간 내내 얘기하셨습니다.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이 불러준 만큼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약속 꼭 지킬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만들어주시고 키워주신 만큼 또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신의 한수를 통해서 질책과 또 따끔한 여러 충고를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당선인께서 이에 대해서 아주 달갑게 받고 더 좋은 정부, 더 좋은 그런 정책 메시지로 국민께 보답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롭게 탄생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러분들이 밀어주고 성원해줘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거 늘 방송을 하고 강조했는데요. 확실히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까지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게 여러분들이 나서주셔야 됩니다. 경기권이 어렵다고 해요. 이번에 투표 안 하신 분들이 있나요? 꼭 투표 다시 한번 하시고 수도권도 다시 한번 결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이 선거철입니다. 자, 이기는 상황으로 나가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뛰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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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전 녹용 오리지널. 구전 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 그리고 국내사 한방재료가 배합돼서 여러분들의 신뢰를 뿜뿜 얻어가고 있지요. 그리고 구전 녹수하면 또 어떻습니까?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과 충남 금산 홍삼 그리고 그 외 여러 한방재료들이 배합돼서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녹용과 홍삼의 콜라보레이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양대 한방재료를 담아낸 구전 녹삼 한 박스까지 이 두 개 해가지고요 299,900원 30% 할인된 가격입니다. 원래 이거 두 개 같이 사려면요 428,000원? 값이 나가죠. 하지만 신의 한수만의 초특가 구성 30% 할인된 299,900원 놓칠 수 없겠죠.
02-389-7777 상담 전화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상담 전화 하셔가지고 뭐 제품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실 때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정 수량입니다. 있을 때 사야 됩니다. 신의 한 수만의 초특가 놓치지 마시고 02-389-7777 상담 전화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